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트의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이 시간에는 일론 머스크의 전략 변경 내용의 그 의미와 그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조성에서 핵심의 또 다른 축인 전략 변경에서 일론 머스크는 25,000달러의 저가격차를 25년 초에 런칭하고 8월 8일 로보택시 사이버캡을 언베일한다고 했습니다. 25,000달러의 저가격차는 모델 2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 차는 차세대 플랫폼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언박스드 프로세스라는 혁명적인 조립 방법으로 멕시코에서 연간 생산 능력 200만 대 공장에서 생산하여 제조 원가를 50% 낮추는 목표였습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하여 차량 언더바디 전체를 원피스로 만드는 새로운 기가 캐스트 도입도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적용하려면 막대한 설비 투자와 엔지니어링 코스트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현재 계속되는 판매 부진과 불투명한 미래 상황에서는 투자비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개발 전략을 변경했습니다. 전략 변경 내용의 핵심 첫 번째는 신규 공장의 전용 라인 대신 가동 중인 현 공장에서 타 차종과 홀류 생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가격차 개발한 차세대 플랫폼과 현재의 플랫폼을 혼용하여 개발하고 사이버캡이라 명칭한 로보택시는 차세대 플랫폼으로 개발하는 이원화 전략으로 변경했습니다. 세 번째는 원가 목표를 맞추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언더바디 전체를 원피스로 성형하는 새로운 기가 캐스트 도입도 작년 가을 이미 중단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전략이 변경이 의미하는 것은 단적으로 말하면 25,000달러의 모델 2의 제조 원가 절감폭이 예초안보다 많이 작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모델 2 개발이 중단되었다는 로이터 보도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 의미를 다시 깊게 들여다보면 일론 머스크가 내년 초에 양산한다고 하는 저가격차는 모델 2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차는 모델 2 개발 단계에서 축적된 기술을 모델 3나 모델 Y에 반영하여 판매 가격을 낮춘 차로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게 합니다. 신규 공장보다는 현재의 공장에서 생산한다는 전략 변화는 구조조정에 가장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작년 공장 생산 능력은 235만 대였고 생산 실적은 184.5만 대로 공장 가동률은 78.6%였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의 공장 가동률의 손익분기점은 80% 전후가 되고 있습니다.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신규 공장을 건설하게 되면 기존 공장 가동률이 더 떨어져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기존 공장을 활용하면서 생산하게 되면 모델 2보다 빠른 타이밍에 저가격차를 시장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멕시코나 인도에 계획했던 공장 건설 계획은 시장이 안정화되고 모델 2 프로젝트가 구체화되는 시점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의 전략 변경 회의는 올 2월경에 실시되었다고 합니다. 변경된 계획안을 구체화하여 1년 안에 완전한 신차를 내년 초에 양산한다는 것은 혁신적인 기술이나 제조 기술이 반영될 가능성이 작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플랫폼에서 어느 부분을 혼용하여 조합할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설계와 성능 테스트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빨리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제작차를 만들고 실차 테스트와 검증을 포함한 양산 부품을 개발하는 데는 어느 정도 물리적인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전략 변경 후 12개월 이내에 테스트와 양산 부품까지 개발하면서 신차를 생산하는 것은 매우 어렵게 보입니다. 설령 전략 변경으로 만드는 차가 25,000달러의 모델 2라 해도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는 어렵고 브랜드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도 긍정적이지 않다고 분석됩니다. 테슬라가 코스트 혁신 기술로 내세웠던 기가 캐스트는 지금 중국 주요 업체들이 운영하고 있고 토요타도 26년부터 적용합니다. 중국 업체 중에는 테슬라가 포기한 언더바디 원피스 적용도 먼저 실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BYD는 셀2바디 기술은 물론이고 인산철 배터리 성능 향상 8-in-1 구조의 전동 엑스를 채용하면서 이미 경량화와 코스트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테슬라의 모델 2는 중국 업체의 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테슬라가 비장의 무기를 준비하지 않는 한 중국 업체들과 코스트 경쟁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는 니오 샤오풍은 물론 화웨이가 로컬 업체와 조인트 벤처로 런칭한 아이또 등의 신규 브랜드들과 BYD 등 메인 스트림 브랜드, 그리고 막 자동차를 시작한 샤오미의 포위당하는 형국이 되면서 판매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델 3의 기본차 가격은 23만 1,900위안으로 샤오미와 함께 저가격대에서 프리미엄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테슬라가 25,000달러, 중국 돈으로 하면 18만 위안의 저가차 모델 2를 출시하게 되면 중국 시장에서 메인스트림 브랜드와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됩니다. 반면 30만 위안 이상의 포지션되어 있는 니오는 판매 확대를 위하여 25만 위안대의 가격에 별도 브랜드 온보를 런칭하면서 대응하는 전략입니다. 테슬라가 별도 브랜드 없이 메인스트림 가격대로 런칭하게 되면 BYD와 경쟁은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니오처럼 별도로 메인스트림 브랜드를 만들 것 같지도 않아 보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테슬라의 승부처는 일론 머스크가 8월 8일 언베일한다는 로봇 택시의 완성도에 달려 있다고 보입니다. 중국 고객들은 미국, 유럽 고객들과는 달리 도심에서 핸즈프리가 가능한 ADAS 기능, 그리고 차 안에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AI와 융합된 기술을 크게 선호하고 있습니다. 가장 혁신적이었다고 평가되던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과 인포테인먼트 기술에서 중국 업체들이 오히려 훨씬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로보택시에서 웨이모는 샌프란시스코 등 도심지는 물론 고속도로에서 유료 사업을 하고 있고, 중국이 바이두, 오토엑스와 위라이드 등은 상해, 광주, 심천 등에서 시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능을 크게 개선해 왔습니다. 21년에 열렸던 AI 데이에서 카메라로 화상 인식 후 그 처리 방식으로 AI 기술인 트랜스포머를 이용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반적인 자율운전 소프트웨어는 카메라의 입력으로 주변 물체를 인지하고 움직여야 할 방향을 예측하고 차를 어떻게 동작시킬지를 판단하여 실제로 차를 움직이는 조작 등의 4가지 기능으로 분할하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테슬라는 인지와 예측의 기능 일부에 AI를 이용해 왔습니다. 핸들을 어떻게 돌려서 장애물을 피할지 등의 판단과 조작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해왔습니다. 테슬라는 버전 12부터 기능별로 분할 방식을 폐지하여 사람이 하던 설계를 없애고 그 대신 AI가 하는 방식으로 혁신했습니다. 트랜스포머는 생성 AI를 기본으로 하는 기술로 챗GPT 등 언어 관련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심층학습 계산 모델의 일종입니다. 최근에는 영상 생성과 로봇 제어까지 언어 이외의 분야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트랜스포머의 성능은 무한대로 향상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데이터와 계산기 등을 얼마나 준비할 수 있느냐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경쟁자보다 앞서서 투자할수록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수록 발주자가 따라오기 어렵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부분에 올인하고 있다고 언급해 왔습니다. 테슬라는 엔비디아의 수천만 원짜리 H100을 10,000개 정도 사용한 학습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었고, 또한 도조라는 자체 학습용 반도체도 개발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는 중국의 수상을 만나 FSD를 탑재한 로봇 택시를 중국 시장에서도 시험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합니다. 또한 바이두와 지도와 내비게이션 분야에서도 제휴했습니다. 중국 도로에서 ADAS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맨 먼저 지도 작성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외국 기업 단독으로는 불가하고 라이선스를 보유한 중국 로컬 기업과 제휴를 해야 합니다. 테슬라는 20년부터 중국 시장에서 차량에 탑재된 지도 기능과 내비게이션의 라이선스를 보유한 바이두의 지도를 이용해 왔습니다.
이번에 테슬라는 바이두와 파트너십을 통하여 차선 레벨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자율운전 알고리즘 훈련을 위하여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서 주행하고 있는 테슬라 차의 자율운전 데이터를 미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에 요청한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예전에 완전 자율주행차의 주행 데이터가 60억 마일에 달하면 전 세계 관리감독 기관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전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테슬라가 4월 6일 발표한 데이터에 의하면 FSD를 탑재한 차량의 주행거리 누계는 10억 마일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인 60억 마일까지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중국에서 로봇택시의 시험 운행이 진행되면 FSD를 탑재한 차량의 주행 데이터 수집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만 수집된 정보를 미국으로 보낼 수 있도록 과연 중국 정부가 허가할까요? 지금 미국 중국은 여러 가지 이슈로 강하게 대치한 상황입니다. 미 상무성은 중국 커넥티비티 차 수입 금지 정책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자국의 안전 보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어 중국 정부가 허가해 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보입니다. 중국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는 일부 보도도 있었지만 어떤 전문가는 테슬라가 공유한 정보는 바이두가 필터링한 데이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보면 8월 8일 언베일되는 로봇택시는 아주 낙관적으로 봐도 웨이모 수준 정도로 미국 내 몇 개 도시에서 언제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것이라는 발표 정도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전기차가 캐즘을 만나면서 토요타는 역대 최고의 성과를 보이는 반면 상황이 역전되어 테슬라는 구조조정과 전략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재역전과 성공은 결국 모델2 개발보다는 로봇택시에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